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연대 교육위원장 오세라비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저희가 이제 지난 1월 말에 이게 컨서브티브 독서 토론에서 제가 이거 했던 그런 자료인데, 최근에 이제 뭐 국내 조선족들의 그런 그 과다한 복지 혜택, 그러니까 수십 가지가 되는 거죠. 뭐 30가지다, 40가지다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이 반중 여론, 반중국 공산당 그 비판 의식이 높아지면서 국내 체류 조선족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받는 그런 각종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누적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자국민 역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 책에 제가 이제 공저로 쓴 책이거든요. 이 책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다문화주의는 국가자살이다, 여기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이 조선족들 혜택, 그리고 전체 외국인들 혜택이 어떻게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목은 국내 체류 외국인 각종 혜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문화 가족 정책이라고 하죠. 먼저 이 다문화라는 정의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나열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이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 중국계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이 받는지를 알려면은 먼저 이 개념 정리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 멀티컬처리즘이죠. 이 다문화주의 정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다인종, 다종족을 아우르는 개념이죠. 이게 언제부터 다문화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냐면은 1993년도에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 그러면 천부적,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93년도 비엔나 세계 인권 대회에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화의 그 바람으로 다문화주의가 확산이 된 거예요. 이 비엔나 세계 인권 대회를 기점으로 다문화주의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문화인 분류를 볼게요. 우리가 다문화 하는데, 이 다문화인 분류는 국제 결혼 이민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 가족 자녀,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그러니까 이제 각종 이제 뭐 조선족들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민자, 귀화자, 그리고 취업원은 또는 학업을 위해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그러니까 뭐 유학생들, 또 이제 단기 이제 그 계절 근로자로 오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탈북민도 여기 지금 다문화인에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게 탈북민이 왜 다문화인에 분류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고, 탈북민은 사실 우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다문화인 안에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민 지위를 얻어서 정착하거나 망명 신청자, 이걸 모두 합쳐서 다문화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족은 이제 이 다문화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와서 그냥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딱 가구를 정확하게 구성을 해서 사는 인원이 약 112만 명이 가려됩니다. 가구를 형성해서. 이거는 이제 21년 통계 자료인데 지금이 25년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더 늘어났겠어요. 이 다문화에 대한 이 통계가 거의 뭐 2년, 3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25년, 24년 통계는 나오려면 또 한 3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21년, 뭐 22년 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문화 가구는 한 112만 명이 되고, 이거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문화 가구라는 것은 결혼 이민자, 또 실제 한국인과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귀화자, 외국인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구라는 것은. 예. 그게 이제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 다문화 정책이 이렇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수십 가지 혜택이 언제부터 늘어났냐?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때 모든 다 만들었어요. 기초를.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 각종 혜택을 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을 공표를 했죠. 다문화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 사이에 다 만들었는데, 이때 다문화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이민 문제, 그 다음에 여성 결혼 이민자들,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은 뭐 예전에 이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이렇게 하면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이게 농어촌, 산촌으로 많이 갔죠. 그 결혼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 정책이 우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외국에는 막 거대 단위로 이렇게 막 이제 다문화인들이 가는 곳과, 우리는 이 주로 농어촌에 여성 결혼 이민자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외국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쭉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 흐름을 이제 한 대여섯 가지를 뽑아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그 다음 해 2004년도에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은 외국인에 대해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줍니다. 이것은 아시아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어디냐면 중국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참정권을 약 10만 명 이상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외국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기본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또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서 국제결혼 중개업, 국제결혼 중개업은 여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중개업에 대한 법률 제정을 하고, 여기에 담당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기존에 있는 산업기술연수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을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통합을 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외노자들을 수입하거나 고용을 할 때 이것을 통합을 한 게 2007년도였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모든 이 법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 하위법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하위법은 이제 지방자치의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무현 정부 때 말기 때 드디어 2008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모든 혜택이 다 이제 나가게 되온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인구와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되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원래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가족부가 자기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2010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다문화 가족 정책을 가져왔죠. 그리고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고, 그 다음에 법무부, 행안부, 뭐 고용노동부, 교육부 쭉 이게 다문화 가족이 다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규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90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 외국인에게 이제 그때부터는 혜택이 가는 거죠.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그리고 외국인은 어떤 규정을 하느냐?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아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이런 사람들도 다 외국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귀하자, 혼인해서 귀한 사람, 기타 사유로 해서 국적 취득자,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자녀, 이걸 다 몽땅 외국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정책을 할 때 법적 근거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근거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예산을 보겠습니다. 2021년 다문화 총 예산이 5,800억이니까 6천억 가량 되죠. 그러니까 이 이제 다문화 총 예산이 쭉 중앙부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6천억 가량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다문화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이 여가부입니다. 그러니까 약 4천억 가량을 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별로 유사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이게 정책 복지 혜택을 주는데 또 중첩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2021년에 이제 총 6천억 가량을 썼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더 많죠, 예산이. 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늘어나면은 저는 1조 가까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혜택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가부가 이제 이렇게 복지로부터 이관을 또 거의 뺐다시피 해서 가져온 거죠, 여가부가. 예.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빼고 공식적으로 이거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 거기에 통계니까 약 24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 대비 이제 4.8이면은 5%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불법 체류자를 합친다. 그러면 거의 6% 가까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OECD 기준으로 완전히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된 거죠. 이 다문화인은 외국인 주민의 60%가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시골로 가지 않아요. 그 지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이고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 거의 수도권에 살기를 원하지. 지방 농어촌에서는 잠깐 돈 벌러라 갈까? 거의 6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구 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불법 체류자들을 그냥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약 50만 명을 추산하는데 저는 100만 명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 246만 명에서 이 100만 명을 가량 합치면은 340만, 350만 이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문화인이 이게 빨리 이게 급증하는 거는 유럽과 북미, 미국, 카나다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이에요. 우리나라만큼 외국인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은 거의 다문화인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투표권이나 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갔어. 갔다고 90일 체류했다고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한국인들은 아직도 투표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구 이렇게 그냥 퍼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는 다문화주의 국가에 반드시 속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이민자 2세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이 다문화 초중고 고교생이 약 20만 명, 2025년 이제 통계 기준으로 20만 명 가량 되고, 대림동이나 안산 같은 데는 거의 이제 72%, 90% 가까이 됩니다.
그 특히 또 농어촌으로 가면은 거의 100% 다문화 학생으로 채워진 분교도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국적을 보면, 이 다문화 학생들이 국적을 보면 당연히 이제 한국계 중국인 포함해서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이 순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전체 다문화 학생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약 46%를 차지합니다. 그 불체자를 합치면은 저는 더 많죠. 불체자 중에서는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제적 이민자입니다. 다 돈 벌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절대 동화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을 볼게요. 중국 동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중국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중앙아시아, 캄보디아 순으로 외국인들이 국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노자 현황이 있어요. 외노자는 계절 근로자들이죠. 딱 그 기한을 정해서 수입을 해서 어떤 한 며칠 연수를 해서 딱 이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숫자를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 2015년에 첫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을 해요. 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벡,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나갑니다. 외노자들은. 그 원래 이제 16개국이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 개국을 더 늘려서 타지키스탄을 늘리면서 현재 17개국에서 우리가 이 계절 근로자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이제 얼마를 우리가 희망한다. 이러면은 이제 법무부나 이렇게 딱 해서 다시 또 배정을 해서 이제 다시 내려보내는 그런 겁니다. 이 법무부가 이제 주재를 하는 거죠. 배정 심사를. 그래서 연 2회에 이제 이 계절 근로자를 이제 확정을 합니다. 올 2023년 상반기에 전국 124개 지자체에서 총 26,788명을 이제 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2023년 상반기에 외노자가 이 정도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기준 20만 8,962명입니다. 이제 한 21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인 유학생은 이 중에서 7만 530명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많죠. 그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 탄핵 탄핵할 때 그 찬성 집회에 이제 유학 중국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상당수 유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유학생들은 커뮤니티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만 명 넘는 어떤 그런 그 유학생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가부가 주도하는 이런 각종 사업을 좀 볼게요. 다문화 사업을. 그 여가부가 다문화 가족센터를 이제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228개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 있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그래서 이제 여가부가 하는데, 우선 그 여성 지원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이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를 전국 시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 5대5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주여성 쉼터,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이게 이제 여가부에서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외국인 여성들의 어떤 그런 그 지원이죠. 그 여가부가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자기들이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 이 개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각종 수십 가지 조선족 혜택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이 다문화 가족 혜택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있고 지자체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럼 이 법적 근거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이 다문화 가족 혜택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만든 그 지원 조례에 따라서 또 혜택이 나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249곳에서 이게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혜택이 나가는 건데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총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250몇 개인가요? 거의 다 지자체에서 다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혜택이 나갑니다.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지자체를 제가 좀 나눠서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외국인 그 혜택이 조선족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선 이게 가장 큰 게 다문화 가족의 주택 특별 공급 주거 지원 제도가 있죠. 이 다문화 가족이 되면은 집을 갖다가 가족 우선순위로 분양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주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이제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취업, 창업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결혼 이민자들 노후 대비를 위해서 뭐 노년기 1인 가구 대상 노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진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취약전이나 초등기에 또 이 기초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센터가 전국에 16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들 정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개가 143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거죠. 이게 다 우리의 그 이제 세금으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다문화 자녀들 이중 언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도서 구매, 뭐 독서실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활동비를 이제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은 뭐 50만 원, 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에 이제 국한되어 있지만은 이 정도로 또 도서 구매나 이런 그 교육 활동비로 따로 또 이게 나갑니다. 돈이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학교 생활, 이 다문화인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또 해요. 이걸 이제 4,000명에서 8,000명으로 지금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멘토링도 다 이제 교육부 예산으로 또 돈이 또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22억 원을 들여서 기술을 또 가르치고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 청소년에 특화된 청소년 직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한 취업 촉진 및 경제적 지원 확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어떤 생활 지도사.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들이 어떻게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생활 지도를 하는 이 사람을 또 파견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 이민자들과 이 멘토링 사업을 또 하는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들 친정부모 초청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을 위한 친정부모 왕복 항공권, 국내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제 이거는 당장 없어져야 될 정책이에요. 한국에 와서 사는데 왜 친정부모를 초청을 해서 왕복 교통비를 지급하고 항공권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농어촌 뭐 이렇게 뭐 아주 가난한 농어촌 그 이제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달라요. 지금은 이거는 당장 이게 없어져야 될 건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자녀들 학습지는 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지자체에서는 또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게 너무 많아서 다 뽑지를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들 대상으로 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초청 사업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부부를 위한 혼인 예식, 웨딩 촬영도 다 해줍니다. 화상 상봉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상 상봉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 이제 결혼 이민자들 고향에 우편비까지 다, 또 뭐 어디 소포를 보낸다, 이것도 다 그 운송 비용을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국제 통화료도 지원이 됩니다. 이게 할인이 아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 멘티 이런 사업을 또 많이 합니다. 뭐 활동도 하고 다문화 합창단도 운영하고 뭐 이주민 네트워크, 물론 저는 뭐 다문화 합창단 이런 거는 다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수민족 이제 언어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도 취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들 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또 세계 놀이문화 지도사 자격 과정을 또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엄마 학교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주민 서울 생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스포터즈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배와 뭐 어떤 그런 결혼 이민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그런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이나 은행을 갈 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동행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혜택, 고용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 다문화 가정 혜택에 뭐 훈련을 받는다 할 때도 수당을 주고, 취업 훈련을 받을 때 또 성공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구직을 할 때 이제 수당을 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뭐 중앙 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자체까지 거의 뭐 40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지자체에 다 뽑지를 못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다문화 예산이 다 많이 나가고,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국인들에게 대한 어떤 자국민 역차별,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그러면은 이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은 뭐 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저출산, 지방소멸, 뭐 고령화 문제, 이 인구 절벽 해결처리를 위해서 이민을 확대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 쉽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다문화주의는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퇴조가 확연합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즘도 이미 이제는 다 한물 간 거죠. 다문화주의는 다 유럽이 실패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는 지금은 이제 퇴조가 확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을 한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뭐 3D 업종에 뭐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외노자를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도 좀 정확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일자리 없는 청년 백수가 126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55세 명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퇴직한 55세 이상이 구직 희망자가 330만 명이에요. 33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외국인 뭐 한국인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한국인 인력이 사실은 남아 돌아가는 실정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일자리와 미스매치를 먼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용과 미스매치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하고, 우리 한국인들, 우리 청년들을 먼저 취업을 하고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력이 결코 값싼 노동력이 아니에요. 똑같이 돈 주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민 문호를 열면은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 전에 우리가 제도 정비가 먼저죠. 과다하게 나가는 복지 혜택도 다 없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외국인 마약 사범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마약 사범이 올해 이제 1월에서 5월까지 경찰청에서 이제 자료인데, 마약 사범이 549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57.8%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서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게 조선족이 1위예요. 그 다음 중국인이 2위고, 뭐 10번 받은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수당 급여가 굉장히 지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5년간의 지하철 고령층 무임승차 수혜자가 대부분도 중국인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65세 이상 이제 중국인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어떤 그런 적자에도 이제 중국인들이 상당수가 많다. 한국인들은 뭐 외국에 나가면 이런 혜택 없죠. 뭐 한국인이 간다고 해서 어디 뭐 외국인 거기 일본 같은 경우에 제일 한국인 같은 경우에 투표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과다하게 나가는 것도 이것도 다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인들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적자가 심각하죠. 이게 2,204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납부하는 보험료보다는 진료비가 더 많이 나가죠. 최근에는 이제 뭐 어쨌든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입국 즉시 건보 지역 가입자가 자격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안산 A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학생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쓰는 거예요. 한국어를 안 배우고.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또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에 오면 한국어를 써야 되죠. 그 안산 B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 91%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수업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못해? 우리가 베트남어 배울게. 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를 한국인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베트남어를 배워서 소송을 하는, 한국인은 한국에 오면 한국어를 배워야죠. 그리고 이민을 대규모로 받으면은 중국 인구에 반드시 잠식이 됩니다. 지금 50%가 중국인인데 중국에 우리가 먹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개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슬람 국가죠. 뭐 타지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국내 종교 분쟁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국인 최저임금 상승 수혜자는 외국인입니다. 똑같이 주니까요. 그 외에 그뿐입니까? 아까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정착 지원금 등 수십 가지 다문화 가족 지원 혜택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부실 외국인 유학생도 대량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이 우선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 버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재임 시절에 외국인들 비자 발급을 역대 최다로 늘려놨어요. 이분이 이제 이민청 설립을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25%를 차지하니까요. 50대 이상이. 그 고령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에 그 이민청을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설립을 강력하게. 그러면서 퇴임을 2023년 12월 21일에 했는데, 그 전에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본 정책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민 정책 추진이 들어있어요. 이민청 설립은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이것을 아예 대못을 박아놓고 간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민청 이게 이제 설립이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게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이민청 설립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그 다문화 가족 지원
뭐 혜택이나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